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신청 방법은?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두 제도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오늘 내용을 잘 확인해 주세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 1.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 대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환급 형태로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이 낮지만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지원 금액 일정 소득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며 소득이 적을수록 지원 금액이 커집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되며 근로와 출산을 동시에 장려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근로소득이 없는 가구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 지급.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1.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지급액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버리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이 금액은 가구의 소득 수준, 재산, 자녀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인데 소득이 적고 재산이 적다면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차이는 소득 수준과 자녀 수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가구 유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각 가구 유형에 따라 연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버리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의 경우 가구의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 재산 합계액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포함되는 재산 항목은 주택, 토지, 건물, 전세 보증금, 예금, 주식, 자동차 등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이 많다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3. 가구 유형 요건.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버리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각각의 가구 유형에 맞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홑버리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 중 1명 이상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연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4. 신청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5월 31일 사업자 신청. 반기 신청. 상반기분 9월 1일, 9월 15일.
하반기분 3월 1일, 3월 17일 근로자 신청.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ARS 1544-9944 홈택스 모바일 및 PC 서면 신청.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안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대부분의 경우 별도로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국세청 자료와 다를 경우에는 소득 및 재산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소득이 국세청 자료와 다르게 신고되었다면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여러분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www.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